네, 오늘은 땅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김철희 장로님이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 출신입니다. 제가 중앙정부 창설 요원으로서 중앙정부에 가가지고 네. 거기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아, 오래 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주로 맡으신 일들이 어떤 것이 거기서 있었어요? 주로 맡은 것이 일본 과장, 북한 과장, 그리고 정책심의관 이런 걸 담당했습니다. 제가 육군 중령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74년 전역할 때까지 근무하다가 전역 후에도 계속해서 공무원으로 부의사관으로서 근무해서 도합 2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군인의 신분으로 국정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신 건가요?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네. 그때는 군인들 중심으로 그때 많이 이렇게 창설했으니까요. 예, 그럼 지금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만두고. 예. 지금은 미국에 가서 사시고 계신다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 가정사정에 의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약 20년 전에 미국에 가가지고서 가족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정보부를 퇴직하고 나서는 부여 출신 임두빈 의원과 같이 연구소를 창립했습니다. 네. 아시아 태평양 문제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인데 거기서 상임이사 및 부소장으로 한 15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땅굴 문제 때문에 미국에 가셨지만 그럼 이민을 가신 거죠? 그렇죠. 예. 거기 이민 가서 그곳에서 사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땅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계속 편하게 거기서 지내시지를 못하시고 자주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남침 땅굴을 알게 된 것은 중앙정보부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거기 그만두고 한 10년 후에 90년 한 8월쯤부터 처음 그때 북한의 남침 땅굴을 알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24년 동안 하루도 남침 땅굴을 잊어본 적이 없이 걱정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땅굴을 직접 발견하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눈으로 보시고 그러신 적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네. 땅굴을 직접 보고 저희 임진강 부근과 그 다음에 2년 전에 일산에서 그 아파트 현장에서 우연히 그 공사하다가 뻥 뚫린 땅굴을 발견했어요. 우연히. 언론에 나왔나요? 네? 언론에도 나왔나요? 안 나오죠. 우리나라 언론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죽은 언론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거 중요한 거 하나 내질 않아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더구나 남친 땅굴에 대해서는 안 내요. 거기서 일산에서 발견해가지고 국방당국에도 알리고 경찰당국에도 알렸는데 그것이 참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선도 안 쓰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땅굴은 거기서 얼마 한 10km 정도 떨어진데 기독교 공원 머지가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부로 간 그 라인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이죠. 그걸 파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체 안 하고 있어요. 국방당국도 안 하고 있다고요. 크기가 어느 정도였나요? 크기는 넓이가 보통 사이즈인데요. 보통 북한 땅굴 사이즈인데 높이가 2m, 넓이가
한 2.5m 정도 되는 땅굴인데 말이죠. 네. 이제 그 사진도 다 촬영했고, 네. 그걸 갖다가 안보당국에다 보고하고, 네. 대통령한테도,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보고가 됐겠죠? 안보실을 통해서 보고를 했는데, 네. 아마 못 보신 것 같아요. 이거, 그러한 거는 군에서 카트해가지고 올리질 않아요. 네. 좀 놀라운 소식인데요. 그러면은, 그 2년 전에 그 발견했던 그 땅굴을 네. 보고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 그러면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 그래요. 예. 지금까지 없었네. 1년이 예. 지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대통령한테 그냥 보통 우편으로 오면은 받아보기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내용 증명을 2번 네. 보내고 그다음서 일반 우편으로 이렇게 해서 3번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네. 그것이 대통령한테 올라가지 않은 것 같아요. 안보실을 통해서 했는데 그랬대요. 지금 우리가 땅굴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실이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그 옥에 갇힌 구속 중인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보니까 땅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국가적인 위기에 놓인 문제들이 대통령이 풀어보려고 해도 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요. 땅굴도 어쩌면 알고 있어도 접근조차 할 수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 땅굴 문제야말로 대통령께서 비상계획을 발령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남침 땅굴은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네. 핵무기는 북한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쓸 수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 네.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땅굴, 핵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그렇게 어렵게, 무섭게 생각 안 하는데 이 남침 땅굴을 땅은 제가 아주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모르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땅굴이 발견이 되면 그 대통령께서 그 문제만으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계엄을 하시는 것을 봤을 때 땅굴 문제는 아마도 잘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네. 제가 좀 여쭤보기가 좀 송구스러운데요. 올해 연세가 예, 97세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예. 이제 한 열흘 있으면 97세가 됩니다. 예. 예. 근데도 이렇게 참 정정하게 활동을 하시는데요. 예. 그러면 땅굴이 어디에 있는지 예, 발견도 하실 거고요. 예. 그러면은 그 땅굴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예. 땅굴을 발견하려면은 다우징 기법 외에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우징 기법은 그 기술자가 그 다우징 기법을 사용해서 하면은 네. 어디에 있든지 땅굴을 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엑스레이가 사람 몸에 여러 가지 균을 갖다가 발견하고 우리가 치료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다우징 기법에 의해서는 남침 땅굴이 어디 있든지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보당국은 국방당국은 다우징 기법을 갖다가 미시냐 해가지고 아주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견 못하는 거죠. 그 다우징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 철사 같은 거.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그거 보기에는 네. 엉터리 같지만 다 그걸로 말이죠. 네. 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첨단 장비들로는 땅굴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다우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장비들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우니까 다우징 기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한 10년 전에 미국에 가서 이 땅굴을 발견하는 기계를 산 적이 있어요. 네. 5만 불 주고 사가지고 와서 그걸 시험을 했는데 네. 거의 좀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거. 네. 그러니까 그 기계가 아무리 정밀하다 하더라도 땅굴을 찾기는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기계보담도 이 다오징 기법에 의해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뭔가 하면은 이 전방에서 이제 땅굴 파올 때 전방 부근에 있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민가에서 안방에서 베라벨 소리가 났거든요. 네. 땅굴 폭파 소리, 또 갱차 지나가는 소리,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걸 기계 소리, 네. 또 심지어 사람 목소리까지 났는데 그때 이미 그 집에 땅굴이 들어오고 땅굴에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네. 그런 인공적인 소리가 그렇게 함부로 나질 않습니다. 날 수가 없어요. 40m 내지 50m 지하로 보통 땅굴이 지나가는데 그 깊이에서 나는 자연음이라는 건 없어요. 뭐 소리가 자연음이 있다 하더라도 땅굴랑 관계없는 소리고. 그러니까 그러한 민가에서 그러한 소리가 들렸다 하면 이미 그 집에 땅굴이 들어오고 땅굴이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거 신고를 했는데 다 소홀히 취급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안보당에서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 그것이 큰 실수입니다. 그건 뭐 어제 만회할 수 있는 실패예요. 그건 실수라고. 그래서 오늘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선의로 해석할 때 그렇고 이 땅굴을 감추려고 하는 무리들이 또 있어요. 간첩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거 상당히 깊숙이 지방 침투되어 있는 걸 저는 저 자신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 뻔히 말이죠. 이거는 3살 나는 어린애도 그 민가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그거 이상한 소리네. 그 땅굴 소리네. 이렇게 할 정도로 알기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안보당국의 그러한 신고를 듣고도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취급하고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웠다 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지금 그렇게 그 땅굴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어린 아이도 만약에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 해서 네.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소음이 들리는데 그 안보 당국에서는 그렇게 그러면 뭐 조사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를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행정 부분에서 물론 이제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곳곳에 간첩들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도 이렇게 많이 간첩들이 쫙 깔려 있는지를 이제 알기는 알았지만 더 이제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보 당국에서 그런 간첩들의 그 방해 공작으로 좀 땅굴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면? 네. 이미 이 땅굴 공사는 다 끝났고 언제든지 남침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난 겁니다. 북한에서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남침 땅굴이에요. 김일성이가 남침 땅굴에 대해서 말도 하지 못하게 하라. 또 김일성이가 땅굴 하나는 원자탄 10개보다 더 나니까 땅굴 파. 이게 김일성이가 신고했던 존재인데 그때 김일성이가 땅굴 파라고 군대에 명령했으면 그 오늘이라고 안 파겠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땅굴 파기 시작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1960년 70년 그러니까 1980년에는 이 서울 지역의 수도권 지역의 땅굴이 이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에 뉴스에서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에는 땅굴이 발견됐다. 그러면서 그게 어디예요? 이렇게 전방이라고 하나요? 네. 거기에서 군인들이 네. 무슨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땅굴이었다 하면서 발견했다고 하는 보도였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발견을 했었으면 땅굴이 있다는 것을 알 텐데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조사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남침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작업이 다 끝났다. 이제 김정은이 지금이야 하면
이제 그 북한 분들이 다 준비하고 있다가 이미 남한의 땅굴을 통해서 침투해서 그냥 덮어버리면, 우리나라를 덮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상황인데 왜 그렇게 누가 어떤 다른 무슨 세력이 막고 있는 걸까요? 땅굴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한때는 발견을 했었잖아요. 그래. 네. 몇 군데도 발견했죠. 연천지구에서도 한 2군데, 또 화성에서도 땅굴을 발견했고, 또 몇 년 전에는 일산에서도 이렇게 우연이지만은 땅굴이 이렇게 발견돼가지고서 땅굴 탐사하는 사람들이 확인을 했는데, 네. 그걸 다 보고했죠, 안보당국에. 그런데 일산 땅굴만 해도 1년이 한 2년이 다 되어 오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 부인하고 아무런 손도 쓰지 않고 있다 하는 거는 이건 도저히 말할 수 없이 뭐라고 할까? 세상에 이런 안보당국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한 케이스예요. 말도 안 됩니다. 안전 불감증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예, 안전 불감증도 아닌 것 같고 예. 의도적으로 이것을 밝히지 않고 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확실하게 예. 이렇게 말씀은 못하셔도 이제 그런 좀 낌새가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소리가 나고 발견을 하고 또 이렇게 파올 때 땅굴 파는 소리가 말이야 생생하게 들려서 국민들이 신고를 했으면은 그때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손을 써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소홀히 했다고 하는 거는 안보상으로서의 뭐라고 할까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거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네. 오늘 기사에도 보니까 한 몇 개월 전에 작년이겠죠, 그러면? 작년에, 부산에 그 싱크홀 보니까 이렇게 트럭이 빠졌더라고요. 그거를 조사를 했더니 6개월이 지난 지금에, 그냥 이렇게 부실, 그런 뭐 이렇게 그 안에 있던 모래들이 비가 많이 내리니까 모래들이 쓸려가서 구멍이 생겨서 싱크홀이 생긴 거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여느 때랑 같은 결론이었어요. 다른 때는 빠르게 그렇게 좀 부실 뭐 공사라든가 막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은 6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결국엔 또 같은 결론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싱크홀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그 땅굴을 조사하는 우리 탐사팀들은 이 싱크홀도 그 땅굴과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그 지금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이 함몰하고 서울에서 여러 군데서 땅이 함몰하는데 그것이 땅굴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도 들어 있겠지만은 그 땅굴과 연관이 있다고 보면 그래 틀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안보당국에서 대책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파헤쳐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안보당국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걱정만 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외쳐도 그거를 국가가 나서서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지하철.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지하철이 우리 남한의 땅굴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지하철이 있는 곳마다 그 옆에 땅굴이 있다. 조사 결과, 탐사 결과. 그 땅굴을 이렇게 추적해보면 지하철에 붙어 있다. 그 벽을 두고 옆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이것도 굉장히 불안한 이야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지하철하고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 지하철은 땅굴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유사시에는 그냥 이 지하철을 통해서 북한군이 말이지 나타나서 공격할 그러한 처지거든요.
김태산이라고 북한의 그 고위 외교관 대사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귀순해가지고 한 말이 뭔가 하면, 북한의 땅굴이 서울 지하철하고 무수히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다 연결이 돼 있다. 참 두려운 존재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의 나왔는데도 우리 안보당이 자세한 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시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국민들이 그걸 갖다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그러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땅굴이 지하철하고 같이 이렇게 근접하게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땅굴을 뚫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서울 도심을 지나고 있는 지하철을 통해서 그 북한군이 올라온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땅굴에서 이렇게 지하철 통해서 전국적으로 지하철이 얼마나 다 서울만 해도 지하철이 안 들어간 데가 없을 정도로 돼 있으니까. 네. 그냥 단시간 내에 서울 갖다 장악할 수 있는 길이죠.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핵무기나 여러 가지 뭐 로켓, 뭐 이런 미사일 이런 것들은 일단 우리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위협이 될 수는 있지만. 네. 그런 무기들은 각 나라마다 또 다 갖추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그런 무기로 봤을 때는 세계 어느 그 나라에 못지않게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무기는 서로에게 그냥 보여주기식일 뿐이고, 땅굴은 정말 실질적으로 그냥 전쟁 자체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네, 핵무기는 네. 함부로 쓸 수 없는 무기고, 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네. 좀처럼 해서 쓸 수가 없어요. 네. 핵무기를 쓰면은 그 시점에 북한된 나라는 날아가고 말아요. 또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 그 체제가 거의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거든요. 그걸 북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쓸 수가 없는데, 이 남땅굴에 소리 없이 기습해가지고서 제 생각에서 하루아침에 또 한국이 점령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남침 땅굴이다 이거죠. 네. 지금 남침 땅굴이 제가 알기에는 서울은 물론 우리나라 어디든지 다 땅굴이 시방 내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시에 돌출해서 기습해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날 그 시에 그냥 지하 땅굴에서 돌출해가지고 나와가지고도 그 특수부대가 담당하고 있는 부대를 갖다가 각각 이렇게 기습한다 하면은 그건 막을 도리가 없는 거지요. 단시간 내에 그냥 한국에 점령되고 마는 거예요. 하루면 끝납니다.